시즌5 언어 유희 사랑의 시작에서 불안한 당신에게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 주제를 이번 주에 가져온 이유는요. 사랑을 다시 시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게 사연을 받다 보면 그런 질문을 하시는 사연자님이 계셨어요.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제가 답을 완벽하게 못 보는 적이 있었어요. 어렵잖아요. 그쵸. 사랑이 내가 사랑을 어느 정도 한다고 내가 잘한다고 해도 이 사랑의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진짜 쉽지 않겠구나.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전조님이랑 좀 대화하면서 좀 청취자분들에게 위로와 아니면 좀 용기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때요, 진진님은? 내가 사랑을 시작할 때 불안함을 느낀 적이 있어요? 아니면 거의 없어요? 저는 거의 없는 편이에요. 불안함. 뭔가 네. 사랑을 이렇게 당당하게 잘 하셨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럼 이 질문 진짜 어려운 질문 같은데 사랑을 하는 이유, 우리는 왜 사랑을 할까?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없잖아. 네. 저는 어릴 때는 외로워서 이제 남자친구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고. 어릴 때는 그런 마음들이 크잖아. 네.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안정적인 마음을 추구하다 보면 함께 있는 게 안정적이라고 느끼잖아요. 혼자 있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게 아닐까. 저는 왜 사랑을 할까 생각해보니까 그냥 함께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거와 함께 하는 게 다르다는 거를 어느 순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시작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용기를 내는 거죠. 고백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만남을 시작하거나. 이거는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되는 일들이 될 수 있잖아. 20대 그쵸. 때는 진짜 눈만 맞으면 아니면 뭔가 사랑에 불꽃만 튀면 할 수 있는 나이였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었을 때는 그 사랑의 용기와 아니면 뭔가 이 마음의 그 두근거림을 찾아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불안한 연애와 안전한 연애 이렇게 우리가 나눠지잖아요. 혹시 연애를 하다가 불안한 적은 있을까요? 불안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저는 연애를 상대방한테 감정의 확신을 받고 나서 시작하는 편이어가지고 내 마음에 확신이 들었을 때 시작하니까 불안한 마음들 있어도 기억에서 지워졌을 것 같고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한 번도 불안하지 않다는 거는 거짓말이죠. 거의 없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 기억이 더 좋은 것들로 채워지다 보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났었을 때 그래도 사랑을 잘했다라고 좀 느끼는 거고 가장 불안함을 느끼는 거는 내 스스로가 뭔가 부족하거나 그 상대에게 못하고 있을 때라든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가장 클 것 같아요. 그게 언제냐면 20대 초에서 20대 중반 25살 때까지 왜 그러냐고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내 스스로도 계속 뭔가를 찾아 나가야 되거나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변화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어떨 때는 알바를 해서 돈이 많지만 어떨 때는 여행으로 뭐 돈을 다 쓰거나 아니면 데이트 하면서 맛있는 거 먹다 보면 약간 이 생활비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 자기만의 일을 하고 돈도 벌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이제 연애까지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불안한 마음들이 줄어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불안한 마음은 사랑을 못 받는다고 느끼잖아요, 우리가. 혹시 내가 사랑을 조금 더 준다고 느낄 때는 없었어요? 제가 20대 초반 때 딱 정말 그래서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좋아한다고 느끼는 게 큰 거죠. 나만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불안해지더라고요, 저도. 우리가 사랑의 시작선은 같거든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내가 더 빨리 달려간 거죠. 사랑의 크기가 컸던지 뭔가 더 빠르게 가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사람이 안 쫓아오니까 불안함을 느끼고 내가 기다리고 있지만 항상 연락을 자주 한다거나 아니면 만났었을 때도 그런 모습들이 보일 수도 있고 제가 짧게 경험 얘기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맞을까? 그 순간이 드는 게
정말 좋아해서 자주 만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싶은 것도 같이 하는데 뭔가 이 필름에서 하나가 끊겨 나간 것 같아요. 이게 권태기인지 아니면 사랑의 정의를 몰랐던 건지 모르겠지만 20대 때 네. 그러면 자꾸 빗나가거든요. 나와 만나고 있는 상대도 나한테 불안함을 느끼지만 나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그런 거 있잖아요. 자존심이 셀 때잖아요. 네. 20대 맞죠. 때 그렇잖아요. 네. 티를 안 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되죠. 깊어지는 거죠. 네. 뭔가 나중에 큰 파도를 만나는 거죠. 맞아요. 헤어지거나 아니면 뭔가 헤어짐에 전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내가 더 아픈 거야. 내가 더 뭔가 안절분절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안전한 연애 혹시 안전한 연애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나만의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 있을까요? 신뢰를 쌓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서로가 이렇게 대화를 편안하게 많이 하는 방법. 저는 대화를 엄청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썸 탈 때부터 그 사람을 알아가려고 이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자는 식으로 대화를 정말 많이 하는데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저요? 네, 저는 대화를 잘하기보다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야기 보따리가 많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가 잘 들어주는 편이에요? 잘 듣기도 하고 이제 잘 말하기도 하고 둘 다인 편이에요. 그래서 잘 물어보고 그다음에 오늘은 왜 이렇게 말을 잘 하는 건 아닌 것 같죠? 오늘 왜 이렇게 못하죠? 긴장을 많이 해준다. 너무 긴장되네요. 아니요, 오늘 또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안전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많이 알아야 돼요. 네, 그렇죠. 아무리 시간을 많이 보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착각을 하잖아요. 내가 나의 여자친구를 잘 알고 있다. 내가 나의 남자친구를 잘 알고 있다. 이 착각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불안한 게 생기는 거고 이게 없어야 안전한 연애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진짜 통화하는 걸 좋아했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통화를 많이 줄였지만 20대 때는 네. 만나는 것보다는 만나는 것도 많이 했지만 통화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통화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만나서 할 수 있는 얘기, 술 먹으면서 하는 얘기, 통화하면서 할 수 있는 얘기, 뭐 편지라든지 이런 다 다르다고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내가 잘하는 방법이 뭘까? 통화다. 연애 시작 전에 많이 물어봤어요. 통화하는 거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통화하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뭐 가족들이랑 같이 살면 솔직하게 말하면 쉽지 않잖아요. 저는 혼자 살기 때문에 자취를 했기 때문에 통화하면 밤늦게 새벽에든 밤에 이제 밖에서 들을 것 같고 이런 네, 잘 부모님이 들을까봐 안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기숙사 살 때도 옥상 가서 그 여자친구랑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재밌었던 거는 집에서 하는 거, 옥상에서 하는 거, 뭐 학교 안에 이제 기숙사가 있으니까 저는 캠퍼스를 걸으면서도 많이 했었거든요. 왜 내가 이렇게 할 얘기가 많았었을까? 이게 사랑을 증명해줬던 것 같아요. 좋아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이야기가 잘 보면요. 어떤 맥락은 없어요. 진준이 또 남자친구랑 막 대화 잘 될 때 하나의 얘기로 쭉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뭐 이야기 많이 던져도 끊기지 않잖아요. 그게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대화가 잘 된다는 게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깊게 하는 것도 당연히 잘 되는 거지만 한 번도 안 끊기고 대화하는 게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통화를 오래 하거나 한 친구들이랑은 진짜 오랫동안 연애를 했고 이게 내가 잘하는 게 맞다. 뭐 근데 이건 사람들마다 다를 것 같아요. 뭐 자주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자주 만나서 진짜 시간을 쪼개서라도 만나야 될 때가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사연에서 잠깐 다룬 것처럼 아팠을 때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순간마다 꼭 가야 되잖아요. 진짜 내가 대학 생활할 때 시험 기간에 뭔가 진짜 지쳐 있는데 3박 4일 동안 잠을 안 잤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 와달라 하면 가야죠. 이런 뭔가 다크서클이 있지만 가잖아요. 그게 어떻게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고 네. 그때 서로가 불안하다고 느끼지 않거든요. 맞아요. 아파 보이지만 힘들어 보이지만 서로가 좋아하는 거니까. 이런 게 또 안전한 연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얘기를 해드렸고요. 불안을 줄이는 방법 그럼 조금 더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 에피소드를 클릭한 분들은 네. 아마 한 번쯤은 썸과 사랑의 시작에서 내가 이 사람과 연애를 해도 될까라고 고민했던 분들 같거든요. 그런 생각 든 적 없어요? 이 사람이랑 연애해도 될까? 아니 뭔가 확신이 들어도 네. 딱 사귀는 바로 직전에 나도 그 사람 마음을 알지만 네. 그냥 혼자서 미래를 그려볼 때 있잖아요. 네네. 어때요? 한 번도 없었어요? 있었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는 이제 20대 초반이군요. 도대체 그때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편하게 얘기해주세요. 그때는 그런 생각 많이 할 때니까. 잘 이제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나만의 이제 노하우 경험이 쌓이니까 알게 되는데 보이는데 20대 초반에는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나한테 정말 관심이 있는 건지 진심인지 아닌지. 네. 그래서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 네. 마음들을. 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해 보면 중심이 그분의 감정에 제가 실체적으로 있었던 거군요. 네. 그 사람이 날 좋아할까 말까에 네. 대한 그 켜져 버리니까 네. 내 마음도 흔들리는 건데 잘 보면 지금 다음 얘기가 내 마음을 잘 잡으면 네. 중요한 건 제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시작할 때 제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건데 보통 이제 어린 분들이나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 보면 그 사람의 감정에 더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어릴 때 그래도 조금 참 괜찮은 친구를 만났어요. 네. 너무 괜찮은 친구를 만나니까 내 스스로도 가끔 열등감이 생기잖아요. 네.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여자친구가 나도 모르게 뭐 질투를 하게 됐었던 경우도 생기고 아니면 나도 모르게 막 신경이 쓰이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좀 후회가 되더라고. 그때 안 그랬어도 됐었는데 분명히 여자친구도 나를 좋아해서 나의 어떤 매력을 봤었을 건데 나는 자꾸 내가 어떤 매력이 있을까 여자친구랑 비교하게 되는 경우도 생겼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릴 때는 좀 있는 것 같고 연애를 몇 번 정도 안정적으로 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맞아요. 나는 이제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헤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막 불안하기도 하잖아요. 헤어지고 나면 이제 다음 연애 어떻게 하는데 그 연애에서 뭔가 내가 받은 좋은 것들만 챙겨간다면 다음 연애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더 크거든요. 맞아요. 어때요? 연애를 하면서 항상 더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아니면 그래도 나도 모르게 만났는데 이 사람 아닌 경우도 있었을까요? 저는 그래도 운이 좋게도 항상 더 괜찮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전 연애에서 실패한 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런 부분이 보이면 이제 좀 안 만나려고 배제하게 하고. 되는 게 있으니까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 우리가 오단 노트를 썼다고 하죠. 사랑의 오단 노트. 오단 노트가 이제 빼곡히 쌓이고 있는 거죠. 연애를 할 때마다. 그거 잘 써야 돼요. 그걸 안 쓰고 스스로 망각해버리면 우리가 다음 연애 때 똑같은 이유로 또 실패를 하거나 연애 아픔을 겪어요. 근데 20대 초반 중반에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다만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이때는 정신만 차리면 된다. 이 정신을 놓으면 근데 진짜 뭐 본능적으로 너무 끌린다거나 그런 것들은 조금 배제해야지. 우리가 조금 말하자면 뭐 클럽에 가서 만났는데 괜찮다. 뭐 이런 거는 진짜 빼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즉흥적인 거. 뭐 술집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뭐 관심 있다고 해서 괜찮다고 느끼는 거는 20대 초중반까지는 뭔가 진짜 그 나이 때는 불타는 게 있어서 커버가 될 수 있지만 20대 후반부터는 최대한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근데 저희도 모르게 이제 나이가 생기면서 경험치도 생기면서 이제 나도 모르게 그 기준이 맞춰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 TV에서 봤는데 어떤 분이 이제 20대 때는
이성을 만날 때 하나만 맞으면 고였는데 30대가 되니까 하나만 안 맞아도 안 만나게 된다라는 말을. 스톱이네. 네, 근데 그게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진짜 네. 하나가 뒤집혔군요. 네. 뒤집히기만 했는데 전혀 다른 경우가 생긴 거고. 네. 20대 때 내가 좋아했던 게 네. 30대 때는 싫어했던 걸로 될 수도 있고. 네. 그거는 진짜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네. 알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어떤 수많은 연애 이론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경험해보거나 아니면 내가 딱 느꼈었을 때 네. 바로 알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사랑에 남긴 상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그렇죠. 분들이 그 다음 연애할 때 제일 힘들거든요. 근데 이 상처는 어떤 거에 따라서 진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거잖아. 네. 어떤 거는 진짜 너무 네. 어떤 거는 조금 약하지만 내 마음에서는 이렇게 빨리 떠나지 않는 거. 네. 진주님은 이별하고 나서 어때요? 상처가 그래도 빨리 아무런 편이에요? 아니면 조금은 길게 가는데 그래도 다음 연애를 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저는 빨리 아무는 편이기도 하고 약간... 이런 연구가 잘 받는 스타일이군요. 네, 그리고 약간 이제 사람의 상처를 사람으로 잊으려고 하는 경향도 그런 노래가 있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사랑의 상처를 덮는 거는 그 다음 사람일 때가 많아요. 네, 맞아요. 다시 사랑을 하면 우리가 뭔가 내 그런 게 생기잖아요. 네. 도파민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까먹었어요.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생기기 때문에 네. 어떤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서 내가 상처가 있었던 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혼자 지내거나 상처에 머무르면 그 네. 상처가 더 고민이 될 때도 있고 내 마음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허들을 넘기 위해서는 사람도 좀 만나봐야 되고 맞아요. 썸도 타봐야 되고 썸을 안 타보면 몰라요. 내가 진짜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럼 이 좋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네. 딱 하나의 상황으로 알 수 있는 건 없나요? 데이트를 하거나 썸을 탈 때 네. 이거는 확실히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다. 이런 뭔가 모먼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까 전 그 사연처럼 갑자기 제가 보자고 했을 때 갑자기 보자고 했을 네. 때 내가 그러니까 일 끝나거나 아니면 야간이 있었는데 내가 진짜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전화를 한다거나 카톡을 딱 보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면 콜 이러면은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확실한 시그널이 왔네요. 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진을 보내주더라고. 사진이요? 셀카라든지 뭔가 먹었던 사진 아니면 누군가랑 같이 보내던 사진 있잖아요. 네. 카페에 갔으면 그런 사진들 썸을 탈 때 그런 사진을 좀 자주 보내는 거. 그러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한 발자국 다가가는 거죠. 조금 더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도 뭐 하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데이트 할 수 있는지 영화 보러 가자거나 아니면 드라이브 하러 가자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도 그런 거 같거든요. 사진을 보여준다는 게 저도 잘 안 보내요. 친구들한테도 안 보내고 가족들한테도 안 보내는데 연인일 때라든지 이럴 때는 그냥 뭔가 하고 싶은 거나 그렇죠. 하려는 걸 보여주잖아요. 사진으로. 그러니까 뭔가 보고하고 싶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싶고. 대화로도 할 수 있지만 사진은 다르잖아요. 네. 내가 어디 있는지 뭘 먹고 있는지 더 시각으로 딱 볼 수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건 확실한 것 같아. 밤늦게 부재중 전화가 있을 때. 왜죠?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진짜 일찍 자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늦은 시간 한 11시 이후에요. 저도 썸을 타는 사람이었었을 때는 이게 몇 시 이후는 신뢰가 돼서 연락을 안 해요. 관심이 확실히 있었을 때는 하는 편이지만 아직까지 모를 때는 그 시간은 내가 늦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늦게 연락하면 민폐가 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신경을 쓰이게 할 수 있으니까 안 하는데 11시 이후나 뭐 12시 이후에 딱 부재중 전화가 있거나 뭐 카톡이 와 있다. 그러면 저는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건 아닌가요? 배려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 어때요 그럼? 주변 사람들 봤었을 때
그냥 진주님이 봤었을 때 새벽에 연락을 한다. 여자분이 남자한테. 남자 말고 남자들은 술 먹고도 막 하니까. 아, 관심이죠. 관심인데 이게 100%까지는 아니어도 100%, 네, 한 80%? 80%는 맞을 네. 수 있겠군요. 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20%는 진짜 배려가 없어서 아니면 그 시간에 대한 관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연락하는 사람. 뭐 아니면 근데 여기서 대화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 새벽에도 어떤 내용의 대화가 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우리가 소개팅 했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어렵지만 네. 동아리에서 알거나 아니면 어떤 동호회 네. 아니면 다른 친목 모임을 하면서 알게 됐었을 때는 네. 그 늦은 시간에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비즈니스적으로 연락이 온 거라면 아니잖아요. 그거 너무 짜증나는 생각만 해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회사 사람 아니어도 뭐 협력업체 사람인데 네. 밤 11시 반에 갑자기 그게 정말 배려. 다음 주 월요일 날 프로젝트 하는 거 물어보면 그건 짜증 나는 건데 네. 그게 아니라 뭔가 다른 대화를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대화라면 네. 그 시간에는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맞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그 대화의 주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용과. 근데 그 대화를 착각하면 안 돼요. 네. 너무 감정이입해서 이 대화가 이 시간에만 할 수 있는 거라고 느끼면 안 되고 대화를 뭔가 카톡으로 하든 전화로 했었을 때 네. 분위기를 느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진짜 뭐 무조건 11시 이후라고 다 되는 건 아닌 거죠.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연애를 하면 가장 뻔하게 보이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래서 안 하잖아요, 연애를. 네. 주변에 연애 안 하는 친구들 보면 네. 어떤 진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네. 예를 들면 만나는 사람이 술을 너무 많이 먹었거나 네. 아니면 뭔가 이 담배를 피는 거라든지 뭔가 안 맞는 성향들이 있잖아요. 네. 혹시 뻔히 보이는 문제 또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성 친구 문제가 가장 크죠. 큰 것 같아요. 이거는 연애 중에도 싸울 수 있는 문제잖아요. 네, 이런 걸로 많이 다투시지 않나요? 보통 커플들이. 어떻게 잘 해결해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성 문제 때문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상대방이 일단 그 질투나 불안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신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신뢰가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 네. 진주님이 네. 조금 이렇게 뭔가 이게 그냥 추측이에요. 네. 남자친구들이 좀 많아. 네. 남자친구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이거 그냥 추측이에요. 네네네. 너무 감정이입할 필요도 없고 네. 크게 보지 마시고 남사친 반응 거에 대해서 물어봤었을 때 어떻게 말을 해요? 저는 추측하신 대로 이제 남사친이 많긴 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여사친도 많고 남사친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술을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여사친 많은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남자들이 신경도 안 써요. 어울려서 이제 많이 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연애 초반에 얘기를 해요. 나는 이제 여자 남자를 떠나서 남사친도 많다. 그래서 이제 같이 노는 경우도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괜찮냐라고 이제 저는 먼저 물어보고 그 얘기를 오픈하고 났었을 때 같이 대화가 잘 되고 이해가 되면 연애 시작과 연애 중반에도 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누군가 한 명이 마음이 비극거리기 시작해서 조금 더 막 집요하게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 인스타 막 들어가 본다거나 이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신뢰가 깨지는 거잖아요. 네. 왜냐면 나는 그냥 알고 지냈던 사람인데 상대가 한 번에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갑자기 뭔가 달라진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네. 해결해주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일단 불안하지 않게 얘기를 해요. 이제 만약에 남사친이랑 술을 먹는다라는 뭐 일이 생기면 남사친 술 지금 가장 큰 문제 2개가 한 번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저는 얘기를 해요. 명확하게. 근데 나는 뭐 다 같이 보지 단둘이서 뭐 밤에 술을 먹고 그러진 않는다. 그러니까 너가 걱정할 만한 일가 생기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나는 내가 알아서 잘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누구랑 만나는 거 아니면 몇 시까지 들어갈 거야. 이런 얘기도 좀 더 해주면
남자친구 입장에서 아니면 상대 입장에서 이거는 근데 남녀와 상관없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 중에서도 여사친 많은 분이 있다면 여자친구한테 다 말을 해주는 게 나을 거고 네. 아니면 계속 오해만 생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남사친이 껴있는 경우는 더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평소보다. 그렇죠. 그래야 남자친구가 네. 집에 언제 들어갈 거야 네. 또 물어보고 사진도 더 많이 보내주고 이거 먹고 있어 이러면서 근데 그 사진 보내다가 잘못 보내서 남사친 뭔가 모습이 나온다거나 이러면 큰일 나겠네. 음식 사진 보내고 그리고 저는 꼭 이제 집 가는 길에 전화를 해요. 집 잘 들어가고 있고. 잘 들어갔다. 그게 중요할 것 같아. 이게 술을 너무 많이 먹다 보면 어떻게 보면 막 전화가 안 되거나 너무 늦게 들어가면 더 걱정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우리가 잘 보면 썸 탈 때는 이런 걸 잘 몰라요.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썸 탈 때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가볍게 뭐 술을 한 잔 먹어본다던가 이런 대화들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거에 당연히 이끌리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다른 매력. 근데 연애를 할 때는 다 이제 알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쵸? 매력적으로 보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몰랐던 인간관계, 뭐 경제적 문제도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도 중요하고 아니면 나도 솔직하게 오픈해야 된다. 내가 솔직해지면 그 사람도 솔직해질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약간 내 패를 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연애 초반에 저는 그래서 제 패를 다 보여줘요. 패를 많이 까셨군요. 네, 패를 다 보여주고 오히려 나중에 신뢰가 뭐 생겨서 그 사람이 기대하는 게 있었었는데 그게 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저는 미리 그러면 이런 패는 까면 안 된다. 혹시 패를 깠는데 잘못되는 경우들도 생기잖아. 네. 그게 예를 들면 뭐 과거 연애사라든지. 그게 제일 크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그걸 말한다고 이렇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안 하는 게 나은 건데. 안 하는 게 훨씬 좋죠. 두 가지만 까세요. 내가 술 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사친이 많은지 남사친이 많은지 이거 정도는 그래도 썸 탈 때 자연스럽게 한번 얘기해보는 것도 서로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 이거 좀 궁금해요. 사랑하는 나만의 꿀팁. 연애하면서 이런 거 하면 참 좋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데이트를 할 때 첫 데이트는 이런 곡 한다. 뭐 이런 것도 좋고. 저 있어요. 저는 제가 한강 걷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걸으면서 요즘 커플들이 많더라고요. 보면서 이제 단둘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에 집중하면서. 서로에게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인데 또 걸어가면서 그 또 밤에 또 분위기 좋을 때 좋은 경치 보면서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 또 나한테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연애 리얼리티 예능에 보면 한강에서 뭐 맥주를 마신다거나 아니면 드라이브 가서 꼭 들어있죠.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낙산공원 거기도 많이 가던데요. 거기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로 그쪽 올라가면 불이 막 밤에 가면 이렇게 산성이 있고 불 쫙 있고 불빛도 예쁘고 커플 정상 올라가면 또 이렇게 분위기도 있고 또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서로 또 손도 잡아주고 그런 게 아닐까.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것만 하고 딱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썸 타는 사람이 연애가 불안하다고 해요. 나는 괜찮은데 상대가 불안하대요. 어떻게 달래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물어볼 것 같아요. 왜 뭐가 너를 불안하게 하니?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알잖아 너도. 뭐 이렇게 막 할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너가 안 불안할 수 있겠냐고 하고 저는 이제 맞춰줄 것 같아요. 이게 이런 대화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불안하다고 마음을 숨기고 연애를 시작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완만하게 해결이 되고 났었을 때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는 연애가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뭔가 의심하고 안 맞는 게 있는데 그냥 시작하게 됐었을 때 나중에 그걸로 분명 싸우거든요. 맞아요. 연애 초 때는 서로 좋아서 안 싸울 수 있지만 서로가 막 배려해주거나 챙겨주거나 하지만 근데 그 문제는 언젠가 터지기 때문에 저는 썸 타는 사람이 연애가 불안하다고 말한다면 이럴 것 같아요.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노력한다는 말을 해줄 것 같아요.
뭔지 안 물어보세요? 뭐 때문에 불안해? 이런 궁금한. 제가 너무 티인가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저는 진주님이랑 다르게 네. 술도 안 먹고 네. 제가 네.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네. 저는 남중 남고 남대거든요. 공대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불안한 요소들이 네. 조금은 남들보다 적은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술, 담배, 네. 그러니까 여사친, 남사친 네. 이 외에도 아니면 다른 성향들이 불안한 요소를 만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적게 만든 그러니까 줄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연애를 실패하고 났었을 때 이런 게 내가 봤었을 때 아니면 여자친구가 싫어했던 거거나 네. 여자친구가 안 좋아했던 거구나. 그러면 다음 연애 때는 이거 나 꼭 안 해야지. 꼭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그 뭔가 이 나만의 이 경험치가 쌓이면서 네. 지금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안함을 느끼는 거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성향상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여자친구가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나도 불안함을 느낀 적이 있거든요. 연애 중에 썸을 탈 때는 모르겠지만. 네. 왜냐면 너무 잘해주면 가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거 남자들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내가 뭐가 잘못했나? 언제 한번 크게 혼난 일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 뭐 이거는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거고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는 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노력하고 더 맞춰가고 아까 진주님 얘기한 것처럼 뭐 물어봤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이게 물어보는 게 바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냥 감정적으로 힘든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감정이라는 게 일을 하거나 나도 인간관계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연인한테 감정을 영향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가족이라든지 친한 친구라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불안함이 연인한테 같이 전가가 되거나 네, 맞아요. 연인한테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내가 내 스스로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자주 만나주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얼굴 보고 얘기하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은 많이 만나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30대 밀당을 하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네. 썸을 탈 때, 연애 초 때. 두 가지 알려주세요. 일단 썸을 탈 때 밀당을 상대방이 한다고 하면 이제 감정이 커지다가 팍 식어요. 저는. 그러면 보이면 밀당을 되게 눈치를 빨리 채는 거예요? 밀당을 눈치를 빨리 채고 밀당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안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밀당인지 좀 알려줘요. 이런 건 확실히 밀당이다. 뭐 일부러 뭐 패턴이 뭐 하는지 아는데 일부러 뭐 연락을 늦게 하거나 이게 되게 이건 퇴근했는데도 연락 안 하거나 주말에 자고 있을 텐데 네. 일부러 카톡 답장 늦게 하거나 이거는 절 안 좋아하는 거 아닌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밀당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거는 밀당의 방식은 워낙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늦게 한번 연락을 해볼까 이런 장깨 같은 걸 내거나 아니면 만나자고 해야 되는데 네. 맞아요. 만나자고 말을 안 하고 전화만 한다던가 내가 다가와주기 뭔가 지켜보고 있는 네네. 느낌? 약간 그걸 느끼면 좀 간전자 느낌처럼 다가갔었을 때는 이거는 같이 사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애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밀당이 맞는 거고. 그럼 알게 됐었을 때는 사랑이 딱 식는 거군요. 네, 감정이 이제 생기려고 하다가 식어버려요. 30대들도 밀당을 하나요? 어때요? 봤었을 때 그냥 주변을 보면. 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밀당에 약간 중독돼 있는 거네요.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또 밀당을 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네. 20대 때보다 30대가 되면 네. 감정은 더 이렇게 둥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무뎌지거든요. 네. 맞잖아요. 네. 근데 밀당을 하면서 내가 조금 더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밀당에 약간 중독되어 가는 거고 네.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할 필요가 없는데 하면 잘못된 거고 근데 네. 그 사람은 또 밀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너무 좋겠죠.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니라면 누군가는 분명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불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이 시간에 갑자기 밀당을 해? 맞아요.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주말에 보자 그랬는데 네. 토요일에 몇 시로 정해놨어요. 근데 네. 갑자기 금요일 날 일요일에 괜찮아?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잖아. 네. 이게 뭐 밀당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다 밀당이겠죠. 일부러 시간을 바꾸면서 너가 될지 안 될지 이런 확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네. 밀당 중에 가장 나쁜 건 뭐예요? 그럼 그런 방금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갑자기 바꾸거나. 네, 저는 그리고 좀 되게 계획적인 사람이어가지고 그런 약속을 잡았는데 갑자기 약속을 바꾸면 너무 이제 짜증이 나죠. 그럴 때 어떻게 말해요? 전 다 말하는 편이에요. 전 되게 안 된다, 그냥. 솔직하게 나는 너 이날 만나는 줄 알았는데 만약 다른 날에 선약이 있었으면 못 만나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우리 못 봐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요거 썸 얘기일 때가 좀 더 많이 있었는데 아까 네. 제가 말했잖아요. 네. 연애 초 때 네. 서로가 그래도 이제 사귀기로 하고 네. 어떤 밀당이 들어왔어. 네. 사귀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귀기로 한 거는 네. 서로가 이전까지는 다 안정적이었어요. 네. 근데 남자친구가 심보가 생긴 거야. 내가 너무 예쁜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네. 밀당을 막 갑자기 하려고 하는 거야. 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전 바로 말하는 편이에요. 바로 컷을 해버려요? 네, 바로 이제 꽂아버리는 편이어서. 이때는 또 솔직하게 말해도 되겠군요. 네. 우리 사귀기 시작했으니까 네. 우리 둘 사이에 왜 밀당을 해야 돼? 왜 밀당해? 우리 좋다고 만나기도 시간이 너무 없는데 왜 그런 거래? 라고 저는 이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잘못하면 네. 이거는 큰일 나요. 사람을 봐가면서 밀당을 해요. 네. 그러니까 밀당이라는 게 네. 언제 생긴 용어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는 이런 용어 없었거든요. 썸이라는 썸 용어도 원래 없었고 저는 아니, 이게 뭔가 용어가 생기면서 인지를 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죠. 밀당한다 안 한다. 그리고 저는 뭐 이 밀당에서 좀 더 벗어나자면 그 말이 제일 싫었어요. 어떤? 대학교 때 네. 물고기 어항 있잖아요. 어장 관리해서 물고기. 그 노래 아쿠아맨 노래가 있잖아요. 김지선 노래. 네, 그런 말들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진짜 우리가 어렸을 때 하는 연애와 좀 이런 게 달라진 게 아닐까. 사람들이 바로 알게 되잖아요. 네. 너 남자친구가 밀당하는 것 같아. 썸 타는 애가 밀당하고 있어. 이렇게 딱 하면 나도 모르게 인지하게 되잖아요. 나는 그냥 편안하게 친구한테 썸 타는 사람에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그 말을 딱 던졌을 때는 그런가? 라고 하면 갑자기 이제 생각이 전환이 되는 거고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혀 밀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네. 라디오를 듣다가 어떤 사연이 왔어요. 그 사연자가 이게 밀당이 맞는지 아닌지 얘기를 해달라는 거 아니었는데 DJ랑 패널들이 밀당이라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나랑 똑같은 상황인 거야. 그랬었을 때 내가 밀당을 당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다가도 그때 그게 밀당이었구나. 나는 그냥 좋아하는 마음이었는데 내 마음을 좀 이해한 게 있었을 수 있겠구나. 그때 좀 마음이 더 아프거든요. 내가 좀 이렇게 당한 것 같잖아. 차라리 몰랐으면 계속. 네, 차라리 몰랐으면 더 좋은 건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조금 더 편안하게 얘기를 나누면서 대화가 됐었는데 진주님 어떠셨나요? 저는 제가 좀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말 많이 하셨어요. 편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진주님이랑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오늘 방송이 꽉 채워진 것 같고 주제가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번쯤은 경험해볼 만한 아니면 편안하게 대화해볼 만한 내용이고 진주는 또 어떻게 보면 경험이 쌓인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이야기와 아니면 조금 더 청취자분들이 들었었을 때 참 괜찮은 얘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주님이 그럼 우리 인스타와 이메일 한번 소개해주세요. 방송 이외에 인스타 사이사이 POD와 이메일 사이사이 POD 지메일로 소통해요. 좋아요,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팟빵 어플로 댓글과 방송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다음 토크는 시네마 아델라인 멈춰진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특별한 게스트분이 오시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